요즘 고등학생들은 학교가 마치 지옥 같다고들 한다. 특히 대학 입시에 목을 메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낮부터 밤까지 책을 옆에 끼고 살아야 하고, 또 웬만큼 특별한 사이가 아니면 친구 사이의 교류가 거의 없을 뿐더러 내신 성적 때문에 우정이고 나발이고 없이 책이나 공책도 빌려주지 않는 실정이라 오히려 시험 감독하는 선생님들이 편하다고까지 한다.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했을까? 시대가 변했기 때문인가? 무릇 지옥 한가운데에서도 희망의 반딧불 하나를 찾아낸다고 하거늘 한참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시기에 왜 스스로를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파랑새숲 시절 친구 편을 들어주다가 선생님을 묘하게 만들어 그 선생님에게 책상으로 맞을 뻔한 친구 얼굴이 떠오른다. 3학년 땐가 세계사 시간에 일어난 일이다. 며칠 전에 치른 세계사 시험 문제를 맞추어 보고 있었는데 나는 맞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문제에서 선생님은 정답을 전혀 다른 것으로 불러주었다. 당연히 나는 그 선생님이 집필한 참고서를 들이대며 선생님께 이의제기를 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내가 법규 적용을 잘못했다며 나의 이의제기를 묵살해버리셨다. 하는 수 없이 꼬랑지 내리고 물러나 앉으려는 순간 바로 옆에 앉아있던 짝꿍 친구가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법규 적용을 잘못하게끔 문제를 낸 선생님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끝까지 탐 문제 틀리고 말면 되지 뭐 하는 생각이었으나 그 친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 몇 번 선생님과 그 친구 사이에 말씨름이 계속되다가 선생님은 화가 나셨는지 그 친구 앞에 놓여있는 책상을 번쩍 들어올렸다. 여차하면 바로 내리치려는 기세였기에 우리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쳐다보고 있었다. 이때 마침 수업 종류종이 울렸고 선생님은 들었던 책상을 슬그머니 내려놓은 채 화난 목소리로 그 친구에게 교무실로 따라와 하며 인사도 받지 않은 채 총총히 나가셨다. 나보고는 따라오라는 소리가 없었기에 함께 교무실로 가지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다. 잠시 후 교무실로부터 돌아온 그 친구가 아무 일도 없었어 하기에 그렁저렁 넘어가게 되었지만 나 때문에 생긴 일이기에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화로는 수업이 끝나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장에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데 누군가 오더니 우리 학교 학생이 동네 깡패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했다. 그러자 운동장에 있던 친구들은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들 우우하고 몰려갔었지. 파랑앵무 역시 그 꼬리에 붙어 손에 무엇인가를 쥐고 따라갔었고 지금 되돌아보건대 나의 고등학교 시절에는 무척 여유로움이 있었던 것 같다. 특히 1학년 때는 처음 치른 입학시험을 무사히 통과했다는 뿌듯함에 또 부모님으로부터 공부하라는 책은도 별반 없었기에 자유로이 이곳저곳을 기웃기웃거리며 수업 시간에는 배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여러 친구들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특활부 활동이 나의 인생을 살찌우게 했던 것 같다. 특활부 활동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선배들뿐만 아니라 다른 반 친구들, 특히 평소 가까이 하기 어려운 여학생들과도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특활부로 사진반과 RCY에 가입했었다. 그때 특활부 활동은 1, 2학년 위주로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3학년 선배들은 눈앞에 대학 입시가 다가와 있었기 때문에 한쪽 옆으로 물러서 있는 형편이었고 지금 나이가 든 눈으로 바라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3학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 우리 눈에 비친 3학년 선배들은 수험 생활의 압박감 때문이었는지 왠지 모르게 노숙한 티가 나서 하라범 소리가 절로 나왔던 생각이 난다. 따라서 우리 1학년들은 2학년 선배들과 함께 교내 사진전 준비를 했었는데 사진 촬영을 위해 한강에도 나갔었고 4월 초파일에는 인사동 옆에 있는 조개사에 나가 연등 행사 장면을 찍기도 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파랑앵무 사과 말씀 한 자리를 전하려 한다. 앞에서 나에게 부러움을 느끼게 한 남성우 군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줄곧 나와 같은 반을 했다. 1학년 때에는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작은 3인에 끼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으며 특히 사진반 활동을 같이 하면서 더욱 친하게 지냈다. 1학년 초 어느 날 남성우 군이 나에게 다가와 농구를 하면 키가 커진다고 하니 함께 농구를 하자고 했다. 그 말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파랑앵무 역시 운동을 좋아하는 처지라 그날부터 수업이 끝나면 농구공과 씨름을 하였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둘이서 서울 상대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데 체육 담당 유삼태 선생님이 다가오시더니 농구란 게 대저 키가 큰 사람들이 하는 운동인데 키 큰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키 작은 꼬마 둘이서만 농구를 하냐 하고 놀려대기도 했다. 농구 덕분이었는지 이후 남성우 군은 키가 부쩍 커서 졸업할 무렵에는 정상인이 되었지만 파랑앵무 유전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랑새 숲에서 논이던 그때 그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쉽기만 하다. 파랑앵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이렇게 나름대로 알차게 보내느라 공부에는 별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대학 입시가 눈앞에 다가온 3학년이 되자 이젠 시험 준비를 시작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그 결과 그때까지 나이 생활에서 가장 가까웠던 친구 관계를 청산하기로 했다. 그게 올바른 결정이었는지는 지금도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아무튼 나는 남성우 군에게 절교 선언을 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당혹했던 남군은 여러 가지 말로 그 이유를 캐려 했지만 한번 동굴로 들어간 나의 마음은 다시 나올 줄 몰랐다. 얼마 전에 읽은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란 책에서 화성에서 온 남자는 이따금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는데 금성에서 온 여자들이 이를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면 더욱더 동굴 속에 처박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남자와 여자와의 심리적 차이에 대하여 공감하는 점이 많아 여러 친구들에게 권하노니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길 바라네. 그로부터 남성우 군과 나와의 관계는 서서히 멀어져 갔다. 이후 졸업을 하고 몇몇 자리에서 남군의 얼굴을 마주칠 때가 있었으나 내가 먼저 나서서 그때의 일을 사과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아직까지 가슴 한 귀퉁이에는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남성우 군, 늦었지만 그때의 일을 용서해 주시게나. 어떤 친구들은 우리가 공유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별반 의미 없이 지나간 것 같다고들 하셨지만 나의 경우 길지 않은 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시절이 가장 추억에 남고 내 인생을 살찌게 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